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실전 사주풀이로 사람이 많이 따르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명주는 유력한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과의 인맥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따르면서 주위 사람 덕이 많은 이유는 뭘까? 사주 구조를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4월에 기토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여름의 토는 조후로 거의 수를 용신으로 쓰지만 이 경우엔 좀 다릅니다. 용신을 정할 때는 신강, 신약을 따져본 후에 신강하면 빼주고 신약하면 보해주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 사주는 지지의 금오행과 수의 기운을 머금은 축토가 많아서 도리어 화가 필요한 명조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이므로 월지중 사화가 용신입니다. 일간 기토가 금의 설기가 많아서 약한 토를 보호하기 위해 화로 기운을 불어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화가 사유축 금극으로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주를 분석할 때 이런 부분에서 초학자들이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여름인데다가 연지와 시지에 축토가 있는데 왜 신약이냐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만일에 축토가 토의 구실을 온전히 해준다면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기토를 극하는 목오행을 용신으로 써야 합니다. 지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유축 금극으로 실질적으로는 기토의 뿌리 역할보다는 토의 기운을 빼내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축토가 기토의 받침 구실보다는 사유축 합금의 구성 요소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에 신금까지 투출하니까 더욱 완벽하게 사유축 합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신강이지만 질적으로는 신약입니다. 만약 조토인 술 및 토라면 금을 생하지 않고 화를 도우니까 신강할 것입니다. 사주 내부에 신금과 유금 등 식신 두 개가 있어서 식신적인 기질이 나오겠네요. 무엇이 식신적인 기질일까요? 느긋하고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압박하지 않고 베풀 때는 조건이나 계산 없이 베풉니다. 타인과 경쟁 의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설전을 벌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식신적인 기질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명의 유연한 사교적인 장점입니다. 또한 일간 기토는 조절자의 역할을 잘하는 인자가 돼서 중매자나 중개인 등으로 봅니다. 너무 부드럽기만 하면 사람은 좋으나 경쟁사회에서 뒤처지는 면이 있는데요. 본명은 시간에 을목편관을 두어서 강직한 성품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편관이 아주 강하고 식상인 금에 의해서 제살되지 않았다면 강직한 성격 일변도로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명은 을목편관이 축중 신금에 제살되어 토의 거친 성향은 노출되지 않고 느긋한 성격을 적당히 긴장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면모를 가지고 있지요. 신약이어서 병화정인을 용신으로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 덕이 있는 사주구조가 되었습니다. 정인, 즉 어머니가 용신이므로 부모 덕이 있는 명이고요. 자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명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원초적인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윗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랄 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본명이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사주가 이렇다면 항상 도와주는 좋은 선생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야 항상 학생들을 돕지만 본명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항상 후원자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인복이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의 합평충과 신살은 인묘 일주 공망, 축 화계, 사 지살,
유장성, 사유축 삼합을 이룹니다. 지금부터는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인대운은 월지 사화를 인사형하면서 병화 용신을 병인 장생케 하니까 관청을 상대로 한 문서 계약건이 상당한 이득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인목 정관이 희신이니까 관청을 상대로 한 일들이 좋은 쪽으로 인연이 이어져 길한 운입니다. 또한 인사형이 동반되어 길신작용을 하니까 상당한 파워가 있는 권력기관에서 본명에게 도움을 주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목과 사화가 모두 희용신입니다. 인사형 하면 병화가 2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신금과 합과하여 소멸되지만 다른 하나는 얻으니 길하다고 봅니다. 기축대운을 살펴봅니다. 월간 편재 개수는 사유축 삼합으로 인해 강하게 생조받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는 재물이 크게 모이는 현상입니다. 축대운은 신유금의 식신에게는 신축양지라서 그 대세가 있어 왕자 인묘의 형세는 되지 않습니다. 본명은 월지 사화가 무너지면 일거의 원명의 구조가 깨져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사화를 충하는 해년이나 사화와 격각인 미년은 항시 조심해야 합니다. 단 묘년을 만나면 원명의 사유축금과 역세하는 해묘 목국을 이루니까 크나큰 상황 변화가 됩니다. 결과는 묘충을 하면 사유축 금국으로 묶여있던 사화가 비로소 독립하여 인성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크게 성공하는 유년이 됩니다. 실제로 이 명주는 기축대운 기묘년에 상당한 재물을 축적하였습니다. 무자대운이 시작되는 43세 개미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미년을 삼합해보면 해묘음이 목국으로 사주 원명의 금국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년이 되면 일단 원명의 사유축을 암동시키는데요. 사유와는 격각이며 충미충으로 암동됩니다. 사유축 삼합국을 미토가 충하면 사유는 그대로 묶여있고 축과 미토의 지장간만 튕겨져 나갑니다. 또한 사유축 합국을 묘가 충하면 묘와 유의 지장간이 튕겨나가고 사와 축은 온전하게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유축 합국을 해가 충하면 사유축 삼합은 그대로 있고 해수의 지장간만 튕겨나갑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유축 삼합이 있을 때 미년을 만나면 금국과 목국이 맞는 것이라서 사와 미는 격각이고 충미충합니다. 이때 사유축 중에서 사유는 그대로 묶여있고 축과 미토의 지장간들만 튀어나옵니다. 천간의 음간뿐인데요. 충미는 음의 충이니까 합거할 양간이 없으므로 형살은 부서지지 않으나 충으로 인해 충미가 부서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토가 사유축을 충미충하면 삼합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토의 지장간만 튕겨나가게 됩니다. 이때 거대한 사유축의 식신성이 암동하게 되면 무리한 확장이나 식소를 크게 늘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거대한 식상이 원명에서는 기신작용을 하니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동반합니다. 크게 벌렸던 만큼 크나큰 실패로 끝나 부메랑으로 한꺼번에 본명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운입니다. 따라서 본명은 개미년 사업에 실패하게 된다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운이 이미 무자대운으로 들어섰으므로 사주의 병화 용신이 수국화로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병자 태지에 들어 용신이 태 속에 든 형상입니다. 무자대운은 재기하기 어려운 운세이므로 본인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식상이 너무 태왕하면 비만이 염려되는데요. 비만으로 인한 심장질환이나 혈행장애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목의 세력도 너무 약한 사주이니까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환과 당뇨병 등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